지금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묻지마 투자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발 빠른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시장 한수의 이경락입니다. 금일 또 시장이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될 텐데,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요.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또 유가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그동안 지원 사격했던 각국의 지원책들의 회수가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죠. 채권 수익률이 튀는 것도 뭐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니까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투매 자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이 방향을 못 트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시장의 리스크로 부각된 원자재 말고 상반기에 또 인플레이션의 요소, 그것은 무엇이었죠? 최근에 IMF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내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 또 이 발언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죠. 공급 차질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IMF뿐만 아니라 우리 미스터 파월, 페드의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점을 지났다.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와 같은 생산 차질로 문제시됐던 그 현상은 완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은 두 개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합산되어 있어요. 원자재, 최근에 시장 리스크로 부각되는 원자재랑, 그리고 병목 현상으로 발생한, 공급 차질로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와 같은 이런 제조업상에서의 어떤 중간재들의 가격 쇼티지, 요 두 가지가 맞물렸는데, 요 병목 현상으로 발생한 여기는 정점을 지나고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일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뭐 해외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죠.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거든요. 요런 종목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는 정점을 지났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고, 포드 모터도 주가가 치고 나가고, 현대 기아차도 시세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두 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병목 현상, 공급 부족 문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가격 인상이란 말이죠. 가격 쇼티지가 발생한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인플레이션이고, 요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이것 때문에 빠진 거니까 사실상.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석탄이 있죠. 천연가스가 있고요. 유가가 있습니다. 자, 석탄으로 발생한 건 어디서 발생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과 호주 간의 문제, 무역 마찰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더 많은 뜻이 안에 있겠죠. 그걸 해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고, 아무튼 무역 마찰로 발생한 거고, 유가는 오펙에서 11월 4일입니다. 요때 증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어요. 공급자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셰일가스나 러시아에서의 공급 확대 등등, 요것도 공급을 확대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의 이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급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악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변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설 수 있어요. 알트니가 빠지고 문제의 근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헝다그룹 리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력이나 그동안 뿌려놨던 돈들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병목 현상은 정점을 지났고, 유가와 같은 에너지가 불러일으키는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완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구간, 빨간색이 10선 이하에 내려왔던 구간에서는 주식은 파는 구간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런 공급망의 공조, 에너지의 공급망의 공조와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V자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시무룩하게 반등 나오면 안 돼요. 강하게 뽑는 구조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시장은 빠르게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즉, 공급망의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글로벌 시장이 이것 때문에 다 조정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 글로벌 시장의 각국의 공조,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거는 악재의 해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시장은 악재의 해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돌릴 때 어떤 모멘텀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설이니까, 투자의 정설이니까, 돌릴 때 무엇을 가지고 돌릴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요, 요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게 유럽, 미국, 인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의 사망자 수 추이인데요. 전 세계 사망자 수 추이에 나눈 거예요. 주요국의 사망자 수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는 더 골때려요. 골때립니다. 백신 보급이 아니라 그냥 다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항체가 생겨가지고 발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델타 변이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전파율은 높지만 정말로 치사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백신 보급도 한몫을 했겠지만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독감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지만 치사율은, 사망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지금 분명히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점점 독감화되어 가고 계절 독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고 뭐 전 세계가 다 이러하겠죠. 뭐 지금 이제 백신 보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흥국이 좀 더디긴 더딥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들은 조금 더디지만 우리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50% 이상. 신흥국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반기 되게 됐으면 우리도 뭐 이제 싱가포르만큼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요런 구조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2년 동안 우리 발목을 잡았던 이것들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좀 탄성이 좋은 거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큰 거 말고 조금 작은 것들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렇게 뭐 탄력적인 좀 무거운 종목 말고 몇 가지 종목들을 좀 볼게요. 먼저 에어 부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타이틀을 달겠죠. 뭐 에어 부산이나 진에어와 이런 조그만 기업들은, 조그만 LCC 업체들은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던 새로운 통합 법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고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 부산 이런 것들은 자리가 굉장히 좋죠. 우리 24 차트에서 한번 슈팅 때리고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제주항공도 나쁘지 않고요. LCC 쪽이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TA항공. TA항공도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안 좋은데도 옆으로 계속 잘 견디고 있죠. 그런 말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것들. 뭐 제주항공도 있을 것이고. 진에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관련된 종목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또 우려감. 뭐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할게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튈 때는요,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또 하나의 채권이거든요. 채권 수익률을 이렇게 땡길 때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내년도 내년 말 정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발생을 했고, 그러면 채권이 인플레이션율과 맞춰주면서 시장 금리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구조라는 거.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은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성장주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턴어라운드 가치주, 위드 코로나 가치주 이런 것들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가.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주가 대한민국에 뭐가 있나요? 미래의 실적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은 뭐 하나 백신이나 치료제 뭐 하나 그럴싸하게 맞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가 왜 이렇게 밀리나요? 채권 수익 못 느끼셨어요? 채권 수익률이 위로 튀기 시작하면서 바이오가 밀리는 거? 아, 머크사이 치료제 때문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붙는 거죠. 주식은요, 악재가 있는데 악재를 엎어버리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된 기업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튀고 어차피 튈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에서 너무 그쪽에다가 치중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 열의 일곱은 바이오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 있어서 특히 기관애들 입장에서는 참 신용 털기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수수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우리가 5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4종목을 팔고 지금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은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4종목은 2년 후에 실적을 다 갖다 붙인 현재의 주가에서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들이 조금씩 오죠. 지금 우리 계산이 맞았어요. 성장주 쪽에서는 일단은 좀 멀리하자. 2차전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끌고 갈 생각보다는 물량을 좀 축소해놓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 바이오도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 나오게 되면 물량을 줄여서 저평가 가치주, 턴어라운드 가치주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판으로 보여야지만 시장은 믿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는 점진적으로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성장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로 차후에 들고 일어나는 종목도 시장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선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턴어라운드 가치주와 그동안 주구장창 쉬고 있었던 저평가 가치주 쪽에서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묻지마 투자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어요. 수수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수수도 어차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 가치를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요쪽은 우리 240 클럽은 다 지금 패스. 눈에 찍히는 것들. 실제 찍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 턴어라운드 기업들. 요런 것들로만 지금 포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싼 거, 저평가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너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가 좋으니까 와 나도 벌어봐야지. 24시 클럽이 저기서 7배 벌었다고 나도 벌어봐야지. 와 아니에요. 주식은 지극히 남들보다 더 빠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지는 겁니다. 다 눈에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늦어요. 항상 다음 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장 꼭 살아남으셔가지고 이범수라는 영화배우가 했던 대사,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더라,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요. 꼭 살아남으셔가지고 다음 판때기 시장에서는 제대로 주도주를 잡으셔가지고 승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진행하는 24시 클럽 생 라이브 와우넷 유튜브 방송도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